교사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규칙 파괴자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순간 이건 나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다닐 때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폭언을 아인슈타인한테 직접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자꾸 이제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할 책은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인데요. 독창성에 대한 책, 창의력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규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창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오리지널스는요, 와튼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작품인데요. 이런 거죠. 천재들의 생각은 도대체 왜 독창적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평범한 생각에 머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서 그 생각이 세상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독창성에 한번 주목하자.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오리지널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느 날 와튼스쿨이 경영스쿨이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투자를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혁신적인 기업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의 그런 투자들은 아이디어도 좋지만 창업가들이 누군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창업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고 딱히 그렇게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여기 올인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너네들한테 내가 투자는 못하겠어, 이렇게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거절하고 한 몇 년 있다가 그 기업이요, 2016년인가 17년인가쯤에 페이스북이나 애플을 제치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게 돼요. 그러니까 애덤 그랜트가 땅을 치는 거죠. 이건 마치요, 비트코인 하나당 1,000원에 사실래요? 라고 했는데 그건 1,000원 아까워, 안 사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왜 못 알아봤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 독창성 있는 천재들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지금 시대의 독창성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가 궁금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리지널스에서는요, 교사가 좋아하는 아이와 좋아하지 않는 아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들의 특징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교사들의 호감도가 높은 친구들, 그 호감도가 낮은 친구들, 여러 특성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교사가 좋아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교사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체제수능자입니다. 규칙을 너무 잘 지키고 성실한 친구들이고요. 교사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 파괴자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하지 말라는 순간 이건 나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규칙을 항상 파괴하는 친구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오리지널스의 공통점들은 바로 규칙 파괴자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 기존의 틀,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게 오리지널스고, 그러니까 독창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적인 그런 머리들은 뛰어나는데 반대적으로 언어적인 머리가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폭언을 아인슈타인한테 직접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리지널스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서부터 잘 나가고 반짝반짝 신동이고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이렇게 저 친구는 여기에 따라오지 못해, 불량자야, 이렇게 취급받을 때도 있다라는 건데,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창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을 찾자라고 한다면 규칙 파괴자, 그리고 규칙을 항상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규칙을 자기가 이해하고 자꾸 그것을 조금씩 넘나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독창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들 중에 창의적인 아이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 더 잘래 라고 하는 친구가 나중에 보면은 더 큰 인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예로 신동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한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신동들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신동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의 그 성취를 뒤따라가 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신동들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어른들이 정해준 규칙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 연습을 많이 하고 스케이팅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체스 연습, 바둑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그것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고요. 그 규칙 안에서 최고의 성취를 내는 거예요. 어른들이 할 만한 성취를 5살, 6살 아이가 하니까 우와 신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규칙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규칙 안에서만 놀게 되고요. 나중에 되면 이 신동들은 최대한 잘 돼봤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분야라는 걸 깨는 사람이 오리지널스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동들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 아니 그걸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난 안 해. 뭐 이런 친구들이 이거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그러면 다른 건 뭐지? 라고 자꾸 그 규칙을 넘나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독창성을 발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동들 중에서는 혁신가가 나오긴 어렵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이제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한다면 그 게으름에 대해서 이거는 죄악이야. 성실해야 되는데 넌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잠을 예로 드셨으면 잠만 자는 게 무기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게으름을 피울 동안 또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역시 다른 부분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게으름이 나중에 무언가 빵 터트릴 확률이 높으니까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좀 구분을 하셔서 무기력한 친구한테는 동기를 좀 부여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는 또 그 자체로 한번 놔둬 보시는 것도 이 오리지널스에 의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강연을 부탁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외고인가? 어디 그 학생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주도 학습을 강연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자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아니 이거 완전 타인주도 학습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이게 스스로 뭘 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라는 말을 빠져야 돼요. 부모가 뭘 도와준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론을 가르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습관 요령을 알려주는 것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불가능한가? 꼭 그렇진 않은 게 여러분 이미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니까요. 그 친구들을 봐도 그 자기 자신을 봐도요. 결국 자신이 공부할 때는 언제였나요? 어렸을 때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했을 때는요. 엄마와 아빠가 공부해라라고 잔소리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내가 필요해서 이 성적 이래선 안 돼 라든가 또는 너무 짝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라든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수학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동기가 쫙 부여돼서 공부를 했던 때가 가장 잘 되기도 했고 효과도 좋았을 겁니다. 결국 자기주도 학습은요. 스스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쫙 가지고 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 나오는 거고 이런 동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좋대. 나쁘지 않아요.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찾아보고 이런 방법으로 필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구나. 참고사항. 근데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러면 이 방법이 좋긴 한데 나는 이게 딱 힘드니까 이렇게 좀 변형을 할까? 이런 것도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이 동기가 딱 설정된 다음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부모와 교사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동기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오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계기들이요. 어떤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강연을 갔다가 어떤 체험학습에 참여해서 롤모델을 만난다거나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되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경험들, 여행이라든가 체험들 이런 것들을 부모나 교사가 시켜주려고 하고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기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생각하셔서 많은 경험들 아이들한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스 6장에서는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규칙보다는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 돼 보다는요. 말하자면 이걸 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인지하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떠들지 마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폐를 끼치면 안 돼. 저 친구들을 배려해야 돼 라는 가치가 먼저 들어
들어가야지 떠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규칙을 지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보다는 가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치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규칙에 대한 설명. 이 규칙은 이래서 지켜야 돼. 이 규칙은 이래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그 규칙을 지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규칙을 이해하거든요. 규칙을 이해하니까 그 규칙 밖에서 놀 확률도 높아져요. 우리가 규칙 파괴자라고 했지만 규칙 파괴자라는 게 반드시 야 이건 때려 부셔 이런 규칙은 없애야 돼 그런 파괴가 아니라 규칙을 이해하고 그 밖에서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가령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되지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위급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죠? 이 위급 상황에서 내가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시끄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 규칙과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규칙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는 그 규칙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말하자면 창의성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사보다는 명사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마. 뭐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는 떠들지마 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한테는 훨씬 더 왜냐면 그게 큰 가치고 규칙 이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관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칭찬을 한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그래도 창의력 있는 인재로 자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